조희대 대법원장이 1시간 전쯤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퇴근길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바로 대법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여도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문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 이른바 한덕수 의혹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사퇴 요구까지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 차원의 직접 입장이 나온 겁니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입장문 보면서 그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의혹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공직선거법 형사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적 없다.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의 의혹의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를 지난 4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 만나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런 만남의 결과로 지난 5월 대선 직전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거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겁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와의 만남도 부정을 한 건지 보기에 따라서 모호할 수도 있는데 추가 설명은 없었습니까? 네, 입장문을 보시면 형사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 또는 그 누구와도 논의한 적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그럼 만남은 인정하는 건지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관계자는 4월에 한덕수 전 총리와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없다라는 의미고, 다만 공식적인 행사 등 이런 자리에서 만났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정제된 표현을 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금 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근길에도 취재진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 상황은 직접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예. 대법원장님, 민주당에선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 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 있습니까? 예. 갑자기 입장을 밝히게 된 배경이 뭡니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번 주 내내 사실 대법원을 향한 정치권의 압박은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대법원 내부 분위기를 취재했을 때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사퇴 요구에 대해선 정정을 했고, 또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강했습니다. 다만 오늘 또 특검 수사 주장이 나오고 또 어제 대법원장의 퇴근길 촬영이 취소됐는데 이에 대한 해석까지 나오자 이젠 조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제 조희대 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사인 회동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공직선거법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공직선거법 형사사건 관련해라고 단서를 앞에 굳이 달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사안으로 만났을 수는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다른 질문들을 또 했는데 답이 없었죠. 네,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하는데 수고하십니다라는 말만 할 뿐 더 이상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건 영상으로 나와 있는데 잠깐 봅시다. 대법원장님, 민주당에선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 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 있습니까?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 잃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저러고 갔는데 한덕수 전 총리도 입장 밝혔죠. 네, 시기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고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정상명, 김충식 씨도 또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김충식 씨는 모든 건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 역시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
다들 그렇게 사실무근이라고 했는데,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작 이 이야기가 출발한 이유이기도 한 가장 중요한 입장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죠. 그런 만남이 없다.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 좋아요. 그런 만남, 사인회동설 소위. 여기 그 사인회동설 제기한 녹취록에 등장한 인물도 자기가 직접 봤다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네. 전에 들었다는 말을 해요. 전원이란 말이지.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을 전해준 누군가가 사실관계를 블러핑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위를 밝히려면 수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거는 이제 그런 만남이 없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원들 제보받았다고 하는 건 그 사익회동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 전 다른 시기에 그런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니까 이건 또 따져봐야 하긴 하는데, 그런데 저는 정작 밝혔어야 될 입장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해명이 다 사실이라고 쳐도 그런 해동 없고 그런 발언 없다고 쳐도 실행에 온 거죠. 실행에. 그렇잖아요? 이재명을 처리하겠다 말을 안 했다고 쳐도 이재명을 자기가 처리하려고 했잖아. 실행에 옮겼다고요. 직접. 우리 사법사상 전무후무한 말도 안 되는 속도와 절차로 이재명 대선 후보 자격을 자기 손으로 박탈시키는, 그래서 다음 대통령을 선출할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그 일을 실행에 옮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 나는 한덕수 안 만났어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알겠어요. 왜 실행에 옮겼냐고, 근데 그러면. 그게 진짜 질문인데 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럼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재 부장판사가 이 파기환송에 대해서 유감 표시해야 한다는 글을 어제 법원 내부망에 올렸죠. 네.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 전원 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유감 표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의 글을 썼습니다. 그 주요 문장 좀 읽어봅시다. 어떠한 경우라도 법원의 판결이 성역으로 남을 수는 없다. 법조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위 전원 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응분의 우려와 의심을 하였다면 그러한 우려와 의심을 해소해 주어야 할 적극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지금 이제서야 법원 내부망에 올라온다는 게, 이게 저는 다른 판사분들 이런 생각 안 하나? 자,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도 감사 결과 공개하라고 했어요, 이분이. 네. 내란 사건 재판장의 윤리감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법부와 해당 재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인 주장이에요. 네. 판사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자,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상식적인 주장인데 마지막 문장도 저는 눈에 들어왔는데 읽어봤어요? 우리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할 사명과 책무가 있다는 점을 깊이 유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너무 맞는 말이죠. 지금 사법부는 내 권한을 건들지 마 이런 태도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독립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으니까 질문이 있으면 답할 의무도 있어요, 이런 말이거든요. 이분한테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런 분이 그런 자리에 가야 되는 건데. 지난번에 제보 받았어요. 조희대가 윤석열을 만나서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내가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버리겠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파기환송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법사위 조적이야? 예, 그렇습니다. 법사위에서 제기했던 사인 회동설, 네. 사인 회동설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데 이 회동 말고 다른 곳에서 또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그렇습니다. 제보를 받으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저희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전원이기 때문에 예. 이 사인 제보자 역시 직접 본 게 아니라 자기도 들었다는 거니까 네. 이거는 이제 법정 증거력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본 게 아니니까 전해준 사람이 약간 부풀렸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같은 취지를 얘기를 했다는 걸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제보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제보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깜짝 놀랄 일이 5월 1일 날 일어나잖아요. 5월 1일 3시 조희대가 파기환송합니다. 네. 이재명 사건을. 2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파기환송하는데 4월 22일 날 대법원에 박영재를 주심으로 하는 2부에 배당이 됩니다. 예. 오경미 대법관이 있는 곳이죠. 예. 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조희대가 4월 22일 날 오후에 전원합의체로 돌려버립니다. 갑자기 바꾸죠. 4월 20일 날 돌려버리고 4월 24일에 대법관 표결을 지켜버려요. 이틀 만에. 단 이틀 만에. 그래서 파기환송 준비를 해놓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고 근데 그 사이에 저희 법사위원들이 귀를 쫑긋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지? 이렇게도 짚어보고 저렇게도 짚어보고 어떻게 할 그게 건가? 당연한 거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 건가? 처음에는 근데 너무 빨리 해가지고 빨리 이거 정리해. 무죄 확정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지. 당연하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짚어보고 들려오는 거에 의하면 무죄야. 무죄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박지원 5월 1일 날 의원도 그때 자기는 무죄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예,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딱 발표 난 거는 파기환송이잖아요. 그렇죠. 유죄 취재.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충격적이었죠. 깜짝 놀라서 5월 1일 날 저희가 의원총회를 소집합니다.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뭐 어떻든 갑자기 당했으니까 당혹스럽지만 가서 의원총회라고 나오는데 우리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국회의원입니다. 네, 국회의원 여기서 중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럼 다가와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여간 뭐 와서 저에게 하여간이라니요. 이야기하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1년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 내가 1년 전에 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게 저럴 줄은 제가 이제 알았어요. 어떡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데? 라고 하고 물었는데 그 얘기가 1년 전에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조희대는 벌써 윤석열하고 이재명은 대선 후보 되는 일 없어. 이재명은 대선 후보 되는 일 없어. 왜? 조희대가 벌써 이재명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끝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법원장 된 거야. 그래서 이재명은 대선 후보 되는 일 없어. 그러니까 알아서 해. 너무 이재명 하지 마. 이런 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의원이 우리가 그때 볼 때 조희대가 그럴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 상황에서 2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5월 1일 파기환송 딱 되고 나니까 이게 그거였어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의원에게 그 말을 해준 사람은 누구예요? 그 말 해준 사람이 이제 아주 전 정권들의 고위직이죠. 전 정권의 고위직? 예, 고위직이에요. 아주 고위직.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5월 2일 날 저희 법사위가 열립니다. 고위직은 정부의 고위직입니까? 아니면 전 정권, 정부. 정부의 그러니까 그때 청와대 인사였어요? 중요한 건 이제 수사하면 다 나와. 여기서 수사하면 다 나와. 중요한 건 저도 그때는 고위직이라고 들었어요. 그랬다 이제 궁금하니까 다시 물었지. 그랬더니 이제 누구야, 고위직이? 정권이고 그다음에 다시 물었지. 그래서 나온 게 민정이에요. 민정 라인. 예, 거기까지만. 이제 수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건 5월 2일 날 질의입니다. 5월 2일 날. 잠깐 5월 2일 날. 한번 들어봅시다. 네.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이거 사실 아니면 이야기하세요. 제 이야기는 5월 1일 날 그 얘기를 듣고 5월 2일 날 저 이게 질의를 하고 사인 회동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훨씬 시죠. 전에 그렇죠. 그 훨씬 전에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민정 라인 고위직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네, 네. 그러면 그 뭐 이야기를 저에게 했고 그 얘기를 믿지 제가 않기 힘들죠, 그러면. 5월 2일 날 질의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의원님 말씀에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좀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 정권들의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전 정권이라고 안 그러고 전 정권들의라고 했어요. 복수예요? 네. 그러면 이 박윤 이 두 정권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좀 거기는 제가 흐려놓은 거죠. 제가 잠시 흐려놓고 이제 수사 수사의 영역, 과정에서 수사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그리고 또 되는 뭐 거죠. 부인하거나 그러면 이제 들이대려고. 그렇죠. 우선 아니 뭐 부인하거나 말거나 이런 걸 떠나서 이 수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내용이 오고 갔는지 무슨 전화가 오고 갔는지 기본적으로 조이대 내역 여기 나온 사람들의 내용만 받아봐도 통화 내용만 받아봐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비아폰 용산하고 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도 왜냐하면 윤석열에게 그런 내용을 하고 갔다라고 했으니 뭐 통화로 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도 확인해 보는 게 바로 수사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대통령실에 뭐 대통령 혹은 김건희의 비아폰이랑 네. 사법부의 누군가하고 통화한 흔적이 나왔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마음대로 해석해도 됩니까? 마음대로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나온다면 만약에 결정적인 나온다면. 증거가 될 수 있죠. 예, 중요한 건 저는 수사를 보니까 그냥 상식이에요. 우리가 수사반장 보듯이 이런 사건이 터지면 뭐부터 합니까? 불러다가 묻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역을 쫙 훑어보고 예. 어디에 갔었는지 무슨 모임했는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제가 말하는 이유는 뭔가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의원님만 들으신 근데 게 아니고 기가 막히게 질문하시네. 예. 의원님만 들으신 게 아니고 네. 부승찬 의원도 또 따로 들었나 봐요. 아 부승찬 의원 기회에다 대고 말씀해 주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부승찬 의원은 부승찬 의원 나름대로 또 다른 얘기를 들은 네, 거죠. 그런 거. 모양이죠. 그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페북에 써놨거든요. 조이대가 어제 말했더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데 어디서 거짓말하면 그 모든 것은 수사를 통해 다 드러난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5월 1일 날 제가 저 얘기를 듣고 질의를 해요. 근데 그 뒤에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그 녹취는. 그러니까 4명이 만났다. 지금 뭐 4명이 만났다는 녹취는 지금 의원님이 들으신 내용하고는 별개로 그런 게 그렇습니다. 나왔길래 여기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나 보다 하고 이제 틀은 것이고 근데 저거는 전원이라 그죠? 전원이라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실제 저런 협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런데 이제 이재명은 내가 처리하겠소. 라는 말은 이 녹취하고 상관없이 그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거를 복수의 고위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다라는 제보다. 복수의 고위 관계자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전 정권 들에 있던 고위 관계자에게 들었는데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건 어떻든 그랬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저도 또 들은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어제 확인을 했는데 그 자리에 둘만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도 같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다시 확인을 한 거죠. 확인을 했더니 확인하면서 이제 물은 거죠. 그날 그 얘기를 내가 전했는데 사실은 이랬더니 그래 그날 우리가 들은 얘기가 맞잖아. 이렇게 다시 확인을 여기서 보면은요. 맞다고 어제 이거는- 얘기를 마저 아니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부승찬 의원이 그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3일 후라 그래서 4월 7일로 특정을 해요. 부승찬 의원은 그게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서영교 의원님이 공개한 그 녹취에는 여자분이 세 개의 날짜를 말해요.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4월 15일인가. 근데 4월 7일은 월요일이고 10일은 목요일이고 15일은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토요일 일요일이 아닌 근무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근무일에는 그 다 관용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실제 기사들이 수행을 하고 점심 먹었다는 얘기니까 점심 식사하러 갈 때 어디 가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법인카드도 다 내역이 나오고. 그런 해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지 생각보다. 않다는 얘기고. 그래서 아니 이건 수사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거보다 훨씬 저는 관심이 가는 것이 지금 1년 전에 얘기. 이전 정권들 그러니까 아마 뭐 다 이제 움찔움찔 할 거죠. 청와대에 연속으로 근무했던 누군가 근데 그 민정 라인 찾아봐 주세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 복수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같이 들었다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고위직 이렇게 들었다가 또 궁금하니까 궁금하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줘. 민정
또 궁금하니까 어제 다시 한번 얘기 좀. 왜? 갑자기 이게 어떻든 수면 위로 떠올랐잖아요. 아니, 의원님이 떠올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했더니 이제 어제 얘기로는 다시 가서 그때 만났던 사람들의 일부를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얘기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너 들었어? 확실해? 우리 들었잖아. 그리고 그때 들은 게 맞잖아. 근데 얘기 못했는데 얘기해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우선 여기까지.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는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조희대가 왜 갑자기 오경미 대법관 등이 있는, 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로 의견을 낸 사람이에요. 있는 2부에 배당되었는데 이것을 전원합의체로 바로 끌어올려서 바로 이틀 가져갔죠. 만에 네. 표결을 해버리는 거죠. 네. 이틀 만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7만 쪽 이틀 만에 어떻게 봐? 아무도 예.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저는 그때만 해도 9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9일 만에. 어떻게 수만 쪽을 보죠? 그랬더니 프린트 했냐? 이제 우리가 다 준비했죠. 프린트 이거 프린트 하는데 하루에 얼마 걸리니? 이렇게 하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못 보는구나. 그러면 프린트해서 다 봤습니까? 왜냐하면 대법관들이 프린트해서 보지 뭘로 보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뒤에서 쪽지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더니 예, 다 봤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법원행정처장이. 프린트 기록도 예. 전산으로 남거든요. 프린트를 안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 봤습니다. 이랬으니까 그래요. 그럼 그 기록 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온 게 그게 이제 전산으로 보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프린트가 없으니까 네. 전산으로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의원들이 로그인 기록 갖고 오세요. 맞아요. 전산으로 보려고 해도 로그인 해야 되거든요. 네. 로그인 기록 갖고 오세요. 그것도 못 여지껏 내놨죠. 로그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봤어요, 아무도. 이틀 만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원합치를 회부하고 이틀 만에 표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그때 법원행정처랑 이쪽에서는 우리가 다 못 보니까 사실은 상고 이유서 보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상고 이유서는 검찰이 낸 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재판 할 때 상고 이유서는 검찰 의견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막 주줄주줄 써놓은 그것만 보고서는 얘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하면서 했을 그것도 안 가능성이 봤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안 봤을 가능성이 있죠. 뭐라도 봤다고 말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대법관들은 그 아무것도 안 보고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서 한 거 아니에요. 사실상 혼자 한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설사 이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말일 뿐인데 이거는 결과가 사람은 있잖아. 실행을 했잖아. 결과가 있잖아요. 실행을 했거든요. 저희가 지난 겨울부터 조희대 양승택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잊지 말자 조희대 양승택. 조희대가 움직인다 양승태가 움직인다. 그러면서 직위원이 구속 취소를 만지작거리는데 자꾸 위에다 물어본다. 그런데 조희대가 움직인다는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윤내 구속 취소가 있었고 조금 있다가 그 이후에 전원합의체 그리고 너무 빠르게 이어달리기 하지 않습니까? 고법, 대법은 잘 안 잡혀요. 안 잡혔는데 며칠 만에 몇 개월도 빠른데 며칠 만에 끝낸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전무후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저는 뭐 제보는 잘 모르겠고 계속해서 이걸 수사하면 우리 사법 체계를 다 바로 세울 만한 매우 중요한 수사야. 그런데 안 합니다. 어떻게 해? 그거는 뭐 네가 말한다고 하냐? 근데 계속 하잖아요. 근데 내란 특검으로 넘어갔잖아요. 공수처에 갔다가. 내란 특검 정도 돼야지 할까 말까 하지. 근데 대법원장인데. 이제 합니다. 이제 합니까? 지금까지는 안 한다고 특검 그랬어요. 안 한다고 내란 그랬는데. 특검이 지금까지는 어제도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제까지 안 우리 한다고. 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건 뒤에 남긴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특검법을 개정했습니다. 특검법을 개정해서 더 센. 관련된 법안, 더 센 특검법이라고 하지만 더 안전하고 더 확대된 특검이죠. 지금 우리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 오는 검사들이 있으면 그 검사들이 이걸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충원되면. 그래서 제가 충원을 수십 명을 넣어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줄이려고 했던 건데 저희가 새로 돌려놨잖아요.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검사만 30명을 충원해놨어요. 그리고 공무원, 이 담당 수사관들. 공무원은 수사관은 지금도 부족, 더 그냥 채우면 돼요. 근데 담당 공무원을 파견 공무원 검사 한 명당 2배
두 배로. 그래서 60명을 법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들이 가면 그걸 수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범위를 관련 범죄 범위를 더 넓혀놨습니다. 그럼 이 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네. 내란 특검에서요. 내란 특검에서 가능하게. 내란 특검에서 그거 수사하려면 가장 좋은 건 예를 들어서 그 비어폰 통화가 그쪽과 그렇습니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법원의 내란 관여는 어디까지인가 이거 수사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법원도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입법사법 행정을 다 장악해야 되니까 입법부는 군인을 보냈고 법원은 군인을 보낼 필요가 없잖아. 옛날부터 계엄 때 법원은 그냥 말 잘 들었어요. 그 다음날 그 긴급 회의 소집한 것도 이상하거니와 이제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이 평일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구글 타임라인을 사실은 확인하면 이제 가장 심플한 거잖아요. 근데 김용 부원장 때 보면 이미 그 디지털 객관적인 구글 타임라인도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이제 김용 부원장 꺼내서 대법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인정하는지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걸 인정했는데 나중에 디지털 자료가 나왔는데 만약에 뭐 그때 가서 거짓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요 부분도 간접적인 연결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스스로 물러날 일은 없잖아요. 그거는 안 할 것 같은데. 예.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과거에 우리 정치권은 보면 여론이 물러나야 돼. 그리고 내부에서 물러나야 돼. 그리고 잘못했잖아. 라고 하면 물러나기는 사법 파동 때 한 번 있었죠. 네. 그거는 근데 법원 내부에서 대법원장 물러가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사법부는 그런 분위기는 없잖아요. 아니 조금 있어요. 조금? 아주 조금이라고 봐야죠. 네, 아주 조금 있어요. 대다수는 부글부글은 끓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다수는 침묵. 대다수는 뭐 조희대 편이라고 봐요. 대다수는 3분의 1 정도는 조희대 편이고 그다음에 5분의 1 정도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고. 3분의 1 정도나 조희대 편이에요? 네. 그리고 5분의 1은 나가셔서 나머지는? 5분의 1은 나가는 게 좋지 않겠어? 그리고 나머지는 가만히 이제 눈치 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빼기가 하면. 아니, 관심도 없어요, 3분의 이제. 1하고 5분의 1하고 빼고 나면 나머지가. 그런데 법관들 모두 다 제가 보기엔 모두 다가 이런 파기환송은 처음 있는 일이야. 이건 안 맞아. 라고 하는 건 속에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법원행정처장조차 네. 제가 법관으로 있은 이래로는 처음입니다. 네네. 이건 비상식적이죠. 예. 그런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겠죠. 당연히. 7만 쪽을 뭐 이틀 만에 표결하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타임라인을 보면요. 네. 5월 1일 날 파기환송 하잖아요. 5월 1일 전 4월 30일 날 보도가 나옵니다. 보도가 한덕수가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4월 30일 날 그래서 보도가 저도 나옵니다. 그 생각했는데 예. 엠바고. 엠바고를 걸고. 되돌아보면은 예. 조희대 파기환송과 한덕수의 출마 이건 다 이어진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입니다. 네. 자기들끼리는 알고 있었던 거야. 그렇습니다. 4월 30일 날 한덕수가 출마 예고를 하고 5월 1일 3시에 파기환송을 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임합니다. 네. 한덕수가 무슨 배짱으로 출마를 합니까? 이재명을 어떻게 이길 줄 알고. 이명박이 윤석열이 계속 한덕수를 밀었는데 그 한덕수가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계속 출마를 미뤘어요. 빨리 해야 된다. 팀을 꾸려야 된다. 뭘 해야 된다는데 한덕수가 계속 미루다가 하필이면 5월 1일. 이재명 날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이재명이 없다면 내가 해볼 만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4월 30일에 만지작 엠바고를 걸어놨던 거죠. 그건 서로가 이야기된 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걸 알았다고 봐야죠. 네. 한덕수가 아마 얘기를 누군가한테 들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날린다니까. 근데 이제 한덕수 입장에서는 그거 누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얘기가 오의지게 의해 사기. 그 얘기가 아까 얘기 들었던 얘기가 아까 서영교 의원님이랑 불승찬 의원이 얘기한 이재명 거 올라오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맥락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줬을 네, 것인데 내가 그걸 한덕수 어떻게 하다가 총리가 뭐 점심을 먹었건 안 먹었건 간에. 안 먹었건 간에. 네. 전화를 할 수도 있지. 근데 네. 이제 그 전날쯤 확정됐어 이제 내일 나오는 거야 결과. 진짜야? 그러면 나갈게. 이렇게 된 게 아닐까? 결과는 4월 24일 날 끝났죠. 네. 표결이 끝났고요. 4월 24일 날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돼요. 4월 27일 날. 네. 그러니까 조희대가 29일 날 우리 선거할래 5월 1일 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저 타임라인을 저희가 정리했는데요. 한 번 더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됩니다. 제가 발언해놓고 제가 까먹었었어요.
그럴 정도로 나는 4명 녹취만 들었고 5월 1일 날 2일 날 내가 그 발언한 건 내가 까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 보좌관이 의원님 5월 2일 날 그 발언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 맞아 내가 5월 1일 날 제보 받아서 그 발언 먼저 지적했었지. 제가 발언하고도 제가 까먹으니 국민은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려야 됩니다. 4월 30일 그 직전에 이제 그 통상 협상 대표단이 이제 미국으로 갔고 그때 잘 되면 사실은 한덕수 씨가 직접 간다. 그렇지. 그 날짜예요, 저게. 맞아. 네. 오, 소름 그런데 그걸 가는 건 아예 안중에 없고 그때 특이했던 게 엠바고를 하루보다 훨씬 이전에 거는 그런 경우는 사실상 없죠. 보통 몇 시간 전에 저런 건 특히나 대선 출마니까 짠 하고 나왔을 때 드라마틱한 효과가 더 나는 건데 하루 전에 아예 그 가로쳐 놓고 몇 날 몇 시까지는 엠바고입니다 하고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5월 1일 날 뭐를 한다. 어떤 결론이 나온다라는 걸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결론이죠. 그래서 다 하나의 사건이라고 봐요. 네. 파기환송과 출마 선언과 그리고 김문수 날리는 거. 네. 그것까지도 알지 못하면 못 나오죠. 한덕수가 어떻게 대선 후보가 돼요? 네. 김문수가 이미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 하나로 연결된 사건이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예. 그때 저기 윤석열 김건희가 아침마다 김문수의 핵심 참모한테 맨날 전화합니다. 한덕수가 된다고. 한덕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물러나라고. 그래서 개헌하고 자기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가 그 아래에 깔려 있었지만 야 한덕수가 돼. 한덕수로 가면 무조건 돼. 그러면서 김문수 잡아줘야 돼. 그 얘기를 매일 아침에 그 윤석열이 전화해서 30분 동안 통화하면 그 전화를 뺏어가지고 김건희가 옆에서 돼요. 여기서 진짜 미스터리는 뭔지 알아요? 아직도 안 풀리지 않는? 그래가지고 진짜 한덕수가 될 뻔했어요. 되돌아보면. 될 뻔했어요. 진짜로 될 뻔했는데 그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데 네, 전당원 투표라고 하고 거기서는 당원 투표라고 하던가요? 당원 투표를 했는데 이게 부결이 됐어요. 네. 그 국민의힘 당원 투표 사상 최초예요. 새벽에 지도부가 결정한 거를 당원들이 엎은 게 최초예요. 그래서 한 번도 엎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미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엎어졌잖아요. 이건 좀 심하다 생각했겠죠. 그게 아직도 미스터리야. 네. 어떻게 이건 또 심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심하게 거기서. 무척 심했었지. 네. 무척 심했는데 그게 뒤집어지면서 모든 게 다 엎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려고 그래요. 계속 하려고 했지. 네, 하려고 했죠. 야, 근데 국민이 대단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일들이 며칠 사이에 벌어졌어. 그때 그 수사 기록에서 그때 그 김문수 핵심 관계자와 윤석열 김건희 통화한 게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요게 앞으로 좀 가서 그 김건희 윤석열과 사법부나 조이대나 한덕수 주변과 어떻게 통화했는지. 그러면 예. 그 김건희 윤석열이가 맨날 통화했다는 김문수 캠프에 있다는 그 사람은 밀정이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 왜 이 사람한테 맨날 전화한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을 설득해야 김문수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김문수를 설득하고 좀 부드럽게 한덕수로 가야지 거기서 큰 싸움이 나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설득해달라고 지금 읍소한 거죠. 그 당원들이 엄청난 그 나비 효과를 불러왔어요. 예. 만약에 저렇게 해서 김문수가 아니라 김문수가 버텨줬지 또. 한덕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선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저거 다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수사해야 돼요. 네. 사실은. 싹 다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돌아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니까 잠시 놓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부정과 저게 권력 부패 스캔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면 됩니다. 지금. 저 사법부가- 타임라인 우리가 그때 만들었던 거다 저거. 네. 사법부가 시간별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하루 사이에. 이 문제는 아무튼 대법원 사법부가 정치 한가운데 뛰어들어가지고 대선을 망치려고 했던 일. 밤 12시에 김문수 후보 이 경선을 거쳐서 확정된 후보를 밤 12시에 날려요 그냥. 저 타임에 가장 핵심 인물이 권성동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쌍권, 지금 권성동 의원 지금 들어가 네. 계시는데 쌍권이죠. 밝히라고 해야 돼 이제. 제가 들은 아주 중요한 분의 제보예요. 이건 직접이에요. 당사자. 항상 권성동 초기에 그 장제원,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모여서 항상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저에게 제보한 사람이 같이 더 있겠죠.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고. 너무 특정된다. 그리고 너무 특정돼. 너무 특정되네 진짜. 그리고 인사를 김건희가 직접 전화를 한답니다. 아. 전화해서 맡아달라.
인사를 직접. 네. 나 이런 제보 요즘 와서 자꾸 들어오지. 네. 그런 전화 좋네. 받았다는 너무 사람도 좋네. 여러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직접 전화 왔는지도 다 봐야지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조희대는 누구랑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오경미 대법관이 있던 그 2부를 왜 뒤집어 엎고 자기가 전원 합의체로 갔는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의 하루만이죠. 오경미 대법관이 있던 2부에 맡기면 이게 파기환송이 되지를 않습니다. 않으니까 이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바꿔버리면서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한 이 조희대는 완전 정치 중립 위반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직에서 내려와야 하는 게 맞고 이것은 수사해야 되는 것인 거죠. 그리고 4명이 같이 앉아서 그 얘기했다는 녹취, 그 녹취도 보면 정상명, 김충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상명 옛날에 만났었어.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결혼할 때 만났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상명은 난 김충식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벌써 거기서도 알리바이가 네. 틀리는데요. 이 4명에 대한 제보도 제가 이제 받아서 어디 언론에 나온 걸 받아서 올렸지만 제가 다시 그다음 체크를 했죠.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 나옵니까? 네. 그거는 기다려 보기로 하고 여하간 이거 다시 한번 쭉 정리해서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얘기해 보면 우리가 놓친 지점도 다시 발견될 것 같고 저 때 진짜 드라마틱했거든요. 대선이 저렇게까지 엎치락뒤치락한 대선 과정에서 저렇게까지 이상한 그런 건 없었어 이때. 이상한 결정도 네. 없었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대선이었는데 다시 조희대와 한덕수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한덕수의 거짓말 습관은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이번도 거짓말이고 조희대가 거짓말을 이렇게 이제 문건으로 했으니까 그것도 다 다시 뒤집어 놔요. 수사를 좀 밝혀졌으면 네. 좋겠어요. 기아폰 서버 하여튼 포렌식 된 뒤에 아무 말도 안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기대.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있을 것만 같죠.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김건희 씨 그 성정에 평소 또 이렇게 전화 받고 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거침이 없거든요. 네. 이거 당연히 저 비아폰이다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도 아마 마구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한덕수 총리는 어쨌든 비아폰을 썼을 거 아니에요? 쓰고 있었죠. 그러면 한덕수 총리 비아폰 지금 서버가 거기도 확보됐나요? 아니 그 다 그러니까 전체가 모든 있는 비아폰에 거예요. 그러면 서버가. 거기에 그 지금 말씀하신 종류의 그러한 그 통화 라인이 네. 다 나올 것 같아요. 누구랑 이게 이제 통화했고 누구랑 비아폰도 통화했고. 나오겠고 기본 일반 통화도 나올 것이고 네.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수사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조금 우려 내지는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것도 뭐 그냥 근거 없이 말로만 하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야당에서 또 막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야당은 온 세상이 다 본 그 내란도 근거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아니 제가 그 받은 그 제보 그리고 그대로 실행이 됐잖아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그리고 그다음 다시 공부한 거에 의하면 단 이틀 만에 전 오경미 대법관 그 부에 배당된 것도 놓쳤었어요. 배당된 걸 뒤집어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